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할머니의 아주 조용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단 1분 후 마음 깊이 울릴 비밀이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녁 7시 되면 마을에는 묘한 정적이 흐른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가로등 하나 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그 시간, 김순자 할머니는 어김없이 집 앞 나무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벤치는 낡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마다 나무결이 드러나 있고 오른쪽 끝 모서리는 빗물에 썩어 약간 푹 꺼져 있다.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 왼쪽 끝에 앉는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늘도 안 오시네.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거두며 중얼거린다. 할머니가 저 자리에 앉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물었다. 누구를 기다리시냐고, 약속이라도 있으시냐고.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대답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할머니의 손엔 늘 작은 종이 쪽지가 쥐어져 있다. 모서리가 닳고 접힌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누렇게 변한 종이. 할머니는 그것을 천천히 펼친다. 손가락 마디마다 새겨진 주름 사이로 종이의 글씨가 드러난다. 기다려줘. 단 3글자. 붓펜으로 쓴 듯한 흐릿한 먹빛 글씨. 할머니는 그 글자들을 한참 들여다본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혹은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가슴께 숨긴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진다. 구름 사이로 노을이 번지다가 이내 보랏빛으로 물들고 첫 별 하나가 반짝인다. 할머니는 그 별을 본다. 오래도록. 할머니, 저녁 드세요. 손녀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다. 26, 회사에서 돌아온 지 1시간쯤 된 모양이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응, 금방 들어갈게. 지은이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본다. 작아진 어깨,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변함없이 꼿꼿한 자세. 할머니는 저 자리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지은이는 수없이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본 적이 없다. 할머니의 그 표정이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그 얼굴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일어선다. 무릎이 빳빳하게 굳어 첫걸음이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익숙하다. 그녀는 벤치를 한번 쓰다듬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따끈한 밥이 놓여 있다. 지은이가 차려놓은 것이다. 할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든다. 지은아. 네, 할머니. 너 어렸을 때 내가 해준 이야기 기억하니? 지은이는 잠시 생각한다.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많다. 옛날 마을 이야기, 전쟁 때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어떤 이야기요? 약속 지키는 사람 이야기.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하다. 지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기억나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기다린 사람 이야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람이 바보 같았니? 지은이는 할머니의 눈을 본다. 탁한 듯 하면서도 깊은 무언가를 품은 눈. 아니요.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지은이가 본 것 중 가장 슬프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밤이 깊어간다. 할머니는 작은 방 창문을 연다. 밖에서 바람이 들어온다. 차갑고 맑은 바람. 그녀는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흑백 사진. 젊은 남자가 군복을 입고 서 있다. 환하게 웃고 있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에 실려 사라진다. 그리고 내일도 할머니는 저녁 7시에 벤치에 앉을 것이다. 하늘을 보며
작은 종이 쪽지를 펼치며 누군가를 기다릴 것이다.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그럼에도 반드시 올 거라 믿는 누군가를. 마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하지만 할머니는 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벤치는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할머니도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1950년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서 22의 순자는 처음 그를 봤다. 이름은 정우. 서울에서 내려온 교사였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러 왔다고 했다. 글을 배우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정우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순자는 그 웃음을 보고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다. 22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정우는 순자에게도 글을 가르쳐줬다. 저녁이면 마을 뒤편 언덕에서, 노을이 질 무렵이면 서당 마루에서. 순자는 더디게 글을 익혔지만 정우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바람처럼 부드럽고 물처럼 고요했다. 어느 날 저녁 언덕 위에서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다. 김순자. 3글자. 정우는 박수를 쳤다. 정말 잘 쓰셨어요.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때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순자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제가 순자 씨를 좋아합니다. 그 고백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한 번, 또 한 번. 그 여름은 그렇게 흘러갔다. 둘은 매일 만났고 말은 적었지만 시간은 충분했다. 정우는 순자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줬고 순자는 정우에게 마을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의 세계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8월이 되자 전쟁이 터졌다. 징집 영장이 나왔어요. 정우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순자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안 가면 안 돼요? 숨을 수는 없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제가 숨어 있을 순 없습니다. 순자는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정우는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기다려줄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언제까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돌아올게요. 약속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붓펜으로 천천히 3글자를 썼다. 기다려줘. 이걸 가지고 계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순자는 그 종이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꼭 돌아와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합니다. 정우는 떠났다. 1950년 8월 22일 새벽 마을 어귀에서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군복을 입은 그는 한 번 뒤돌아 손을 흔들었다. 순자도 흔들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처음 석 달은 편지가 왔다. 짧지만 따뜻한 편지.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순자는 그 편지를 수십 번씩 읽었다. 밤마다 아침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편지가 끊겼다. 순자는 기다렸다. 1달, 2달, 석 달.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 아마 죽었을 거야.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순자야, 이제 정신 차려.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매달리면 어떡하니? 순자의 어머니도 말했다. 얘야, 엄마 말 들어.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도 이제 새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우 씨는 살아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니? 느껴져요. 여기.
순자는 가슴을 짚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전쟁이 끝났다. 1953년. 순자는 전사자 명단을 뒤졌다. 수천 개의 이름 속에서 정우를 찾았다. 없었다. 실종자 명단도 찾아봤다. 역시 없었다. 그는 기록에서조차 사라진 사람이었다. 그럼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면사무소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명단에 없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기록이 소실되거나 신원 확인이 안 된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기다리는 수밖에요. 순자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1960년, 1970년, 1980년. 주변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갔다. 순자는 혼자였다. 중매가 들어왔지만 거절했다. 친구들이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다. 왜 그렇게 사니? 친구가 물었다. 약속했으니까. 약속? 벌써 30년이 넘었어. 그 사람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순자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낡고 너덜너덜한 종이. 이게 내 약속이야.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밤이면 순자는 생각했다. 정우는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혹시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을까? 나를 잊었을까? 하지만 그 생각들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을 맴돌다가 새벽이 되면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래도 순자는 기다렸다. 매일 저녁 7시 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종이 쪽지를 펼치며 기다려줘. 그 세 글자가 그녀의 전부였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바보 같다고 했다.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정우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2000년이 지나고 2010년이 지났다. 순자는 할머니가 되었다. 머리는 새고 허리는 굽고 손은 주름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다렸다. 어쩌면 정우는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평생을 헛된 약속에 매달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만이 그를 사랑했던 시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박노인이 이웃집에 이사 온 건 지난 봄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을 기억한다. 이사 트럭이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고 짐을 옮기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슬쩍 내다봤다.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 한 명이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국화였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먼저 인사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사람들은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법이 드문데 이 사람은 달랐다. 박진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그 후로 박노인은 자주 할머니를 찾아왔다. 처음엔 작은 일로 시작됐다. 할머니, 대문이 삐걱거리던데 제가 기름 좀 쳐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금방이에요. 제가 공구도 있고 할 일도 없어서요. 할머니가 사양하기도 전에 박노인은 이미 공구 가방을 들고 와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대문을 고쳤다. 삐걱거리던 소리가 말끔히 사라졌다.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얼마 드릴까요? 박노인은 손을 내저었다. 이웃끼리 뭐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다음 주에는 수도꼭지를 고쳐줬다. 그 다음엔 마당의 잡초를 뽑아줬다. 할머니는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80이 넘은 노인이 왜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겠어요. 괜찮아요. 저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박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할머니의 가슴 한편을 이상하게 두드렸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웃음이었다. 가을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다. 할머니는 여전히 저녁 7시가 되면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어느 날 박 노인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생강차예요. 아이고, 괜찮은데. 추운데 밖에 오래 계시면 안 좋아요. 할머니는 차를 받아들었다. 손에 전해지는 따스함이 좋았다. 박 노인은 할머니 옆에 살짝 거리를 두고 앉았다. 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시네요. 내 습관이에요. 누굴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박 노인의 눈빛은 조용했다. 캐묻는 것도 아니고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다. 옛날 사람이요. 오시나요? 아직은요. 박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참 밝네요. 할머니도 하늘을 봤다. 정말 별이 많았다. 그러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날 이후로 박 노인은 종종 할머니 옆에 앉았다. 차를 가져오거나 때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앉았다. 할머니도 그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문득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박 노인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다. 그의 눈빛은 깊었다. 글쎄요, 그런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랑 사람은요, 할머니. 모르는 사이에도 연결돼 있을 때가 있어요. 전생에 알았던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전 어디선가 스쳐 지나갔던 사이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이상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와닿았다. 아저씨는 전생 같은 거 믿으세요? 글쎄요. 믿는다기보단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요? 박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이번 생에서 못 만났던 사람도요. 할머니의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박 노인은 그 종이를 봤다. 소중한 거예요? 네. 누군가의 약속이에요. 지켜졌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하지만 언젠간 지켜질 거예요. 박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며칠 후 박 노인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옛날 물건들이에요.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혹시 할머니한테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서요. 할머니는 상자를 열었다. 낡은 사진 몇 장, 편지 봉투, 그리고 작은 군번줄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군번줄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전쟁 때 주웠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할머니는 군번줄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숫자를 알고 있었다. 정우의 군번이었다. 이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노인은 조용히 그녀를 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그를 올려다봤다. 박 노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차오른 것이다. 아저씨 혹시... 하지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노인은 가만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할머니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흐느꼈다. 박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할머니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익숙할까? 왜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사람의 뒷모습이 정우를 닮았을까? 할머니는 군번줄을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박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진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선 다른 이름이 울렸다. 정우. 밤은 깊어갔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그 누구도 먼저 일어서지 않았다. 마치 일어서면 무언가가 끝나버릴 것 같았다.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 약속은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겨울이 왔다. 올해는 유난히 추웠다. 할머니는 여전히 저녁 7시가 되면 벤치에 앉았지만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숨이 자주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왔다. 할머니, 오늘은 너무 추운데 안에 계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금방 들어갈게. 하지만 그날 저녁 할머니는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벤치에 앉은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손으로 벤치를 짚었지만 힘이 빠져나갔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할머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재빨리 붙잡았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안았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지은이가 현관에서 뛰어나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박노인은 할머니를 천천히 벤치에 눕혔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그때 할머니의 손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작은 종이 쪽지. 박노인은 그것을 봤다. 바람에 날릴 듯 가벼운 종이.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얼어붙었다. 기다려줘. 세 글자. 흐릿한 먹빛 글씨. 박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아직도 그 약속을.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요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다. 지은이가 따라갔다. 박노인도 뒤따라가려 했지만 잠시 멈췄다. 그는 손에 쥔 종이 쪽지를 봤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병원에서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다. 의사는 심장이 약해진 것이라고 했다.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할머니, 이제 그만 벤치에 앉는 거 그만두세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약속했어. 할머니, 그 약속 때문에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봤다. 사흘 후 할머니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할머니는 또 벤치로 나가려 했다. 지은이가 막아섰다. 할머니, 제발이요. 비켜. 싫어요. 이러다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지은이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벤치에 앉은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졌다. 종이 쪽지가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 갔지? 할머니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박노인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 이거 찾으시나요? 할머니는 그를 봤다. 박노인의 표정은 심각했다. 할머니는 종이를 받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박노인은 주지 않았다. 할머니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이 약속 누가 한 겁니까?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옛날 사람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노인은 천천히 앉았다. 그는 종이 쪽지를 펼쳤다. 이거 제가 쓴 겁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정우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전쟁 중에 폭격을 당했어요.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고 기억도 많이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땐 제 이름도 집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우 씨는 이렇게 늙지 않았어요. 순자 씨. 박 노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움찔했다. 박 노인은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다. 언덕 위에서 당신이 처음으로 이름을 썼던 날 기억하세요? 김순자. 세 글자. 당신은 얼굴이 빨개졌고 저는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제가 고백했던 날, 노을이 지던 저녁이었어요. 순자 씨, 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 정말. 박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기억을 되찾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병원을 전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최면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우연히 옛날 사진 한 장을 봤어요. 군복 입은 제 모습.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어요. 당신 얼굴, 당신 목소리, 그리고 이 약속. 할머니는 흐느꼈다. 박 노인은 계속 말했다. 당신을 찾는데 또 몇 년이 걸렸어요. 마을은 다 바뀌어 있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마을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계시는 당신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깊게 패인 눈가. 왜 말 안 했어요? 두려웠어요. 뭐가요? 당신이 저를 기억 못할까봐. 아니, 기억하더라도 이렇게 변한 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바보 같은 사람. 박 노인은 아니, 정우는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도 그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70년. 그들을 갈라놓았던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다.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정우는 종이 쪽지를 할머니에게 돌려줬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다. 이제 필요 없어요.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다. 하늘로, 별들 사이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손을 맞잡고 하늘을 봤다. 약속은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0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가 기다린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매일 마주쳤던 그 사람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 새벽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지은이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나갔다 올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맑았다. 겨울 햇살이 마당에 비쳐 눈부셨다. 할머니는 옆집 대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2때 처음 정우를 만났을 때처럼. 문이 열렸다. 정우가 나왔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내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7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산책하시겠어요? 정우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길가의 나무들은 앙상했고 하늘은 높았다. 순자 씨.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어제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할머니는 그를 봤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전쟁 중에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집도, 가족도. 병원 사람들이 제게 박진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환자였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하지만 늘 무언가가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요.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다가 기억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당신을 떠올리는 순간 제가 얼마나 오래 당신을 잊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죠. 당신은 아마 저를 잊었을 거라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정우는 할머니를 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걸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혼자서 그 긴 시간을 혼자서 기다렸다는 걸 알았을 때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다. 7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여기에요. 할머니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처음 당신을 본 곳. 정우도 나무를 봤다. 나무는 늙어 있었다. 가지는 더 굵어졌고 껍질은 더 거칠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당신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죠. 네. 당신은 멀리서 서서 저를 봤어요. 부끄러웠어요. 말을 걸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줬죠. 할머니도 웃었다. 글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죠.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앉았다. 뿌리가 솟아올라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의자에. 70년 전에도 그들은 여기 앉아 있었다. 순자 씨. 네. 만약 제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같이 늙었겠죠. 아이도 낳고 손주도 보고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더 좋았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차갑고 가느다란 손.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할머니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마운 건 저예요. 돌아와줘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7시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정우가 옆에 있었다. 그들은 지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기억하는 것들, 잊었던 것들, 그리고 다시 발견한 것들. 그때 당신이 쓴 편지 기억해요? 어떤 거요?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 편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선에서 썼죠. 밤에 촛불 하나 켜놓고 그 편지를 수백 번도 더 읽었어요. 정말요? 네. 글씨가 다 다를 정도로. 정우는 할머니를 봤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나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겨울이 깊어졌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은 하얗게 변했다. 할머니와 정우는 여전히 벤치에 앉았다. 눈이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은 일어서지 않았다. 추우시죠? 정우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코트 입으세요. 됐어요. 당신도 추울 텐데. 정우는 웃으며 코트를 벗어 할머니의 어깨에 걸쳐줬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따뜻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정우에게 물었다. 우리 얼마나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 있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봄이 왔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정우는 마을을 산책했다. 천천히 서로를 부축하며 순자씨, 저기 봐요. 정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벚꽃나무였다. 꽃이 만개에 있었다. 예쁘네요. 당신만큼은 아니지만요. 할머니는 얼굴을 붉혔다. 이 나이에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섰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졌다. 할머니의 머리 위에, 정우의 어깨 위에. 정우 씨, 네. 평생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정우는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도 그를 안았다. 꽃잎이 계속 떨어졌다. 하늘에서 땅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쪽지를 꺼냈다. 찢어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붙인 것이었다. 이거 왜 다시 붙였어요? 정우가 물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기억하고 싶어서요. 우리의 약속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나 더 할까요? 무슨 약속이요? 남은 시간 동안 매일 행복하자는 약속. 할머니는 웃었다. 좋아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둘 떠올랐다.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벤치는 외롭지 않았다. 매일 저녁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으니까. 평생을 돌아온 사랑, 그리고 지켜진 약속. 할머니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고. 7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났다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라디오에서 나지막이 음악이 흘렀다. 오래된 노래, 사랑 노래. 할머니와 정우는 그 음악을 들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사랑만은 앗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었다. 짧을지도 모르지만 함께 있는 시간. 그것으로 충분했다. 할머니는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정우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약속은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평생 찾던 행복이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할머니처럼 기다림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지니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